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타이완 총통 차이원의 미국 방문과 전 총통 마잉주의 중국 방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슈앙잉 추방, 메이종타이 신변주의, 두 사람의 해외 방문, 미국, 중국, 타이완 사이의 새로운 국면 변화라는 타이틀처럼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어떤 국면 변화가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잉주의 미디어 주목도가 차이원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의전이나 그 코스가 아주 정교했습니다. 마잉주와 중국은 이번 방중에서 논란이 될 만한 정치색은 엿겠습니다. 대신 역사적 뿌리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주목받은 이벤트는 마잉주의 난징 중산릉 참배였습니다. 당초 마잉주가 전 총통 직함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마전 총통이 아닌 마 선생으로 불린다고 해서 국격을 손상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잉주는 중산릉을 방문하면서 낭독한 치서에서 스스로를 전 총통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마 선생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자유롭게 마전 총통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잉주는 국부 손중산의 능묘에서 화평, 분투, 진흥중화의 8글자 효를 썼습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나 타이완의 중화민국이나 결국은 순원이 국민혁명으로 이룬 민국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안이 공동으로 노력해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치사에서 민국을 3차례, 중화민국을 1차례, 전 총통을 1차례 언급했습니다. 친공인이 반공인이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시비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중화를 진흥한다고 하니 중국으로서도 환영일색이고 타이완에서도 뭐라 비판할 구실이 딱히 없습니다. 마잉주는 중산릉에서 민국 연호를 사용하면서 국부 손중산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민국 연호는 현재 타이완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손중산을 기립니다. 참고로 순원의 호 중산은 그가 일본에서 머물 때 사용하던 일본식 이름 나카야마입니다. 마잉주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 프로토콜은 보도된 것보다 다소 격이 낮았습니다. 구어타이반의 부주임 천유엔펑이 나왔고 레드카펫도 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진당 측은 마잉주가 전 총통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잉주는 난징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전 총통이라고 호칭하고 중국 측도 이를 묵인하는 식으로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난징에 있는 옛날 총통부도 찾아 손중산의 초상화와 청천백일 만지홍기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현재 타이완의 국기인 청천백일기는 원래가 손중산 국민당의 당기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손문의 유적을 잘 보존하는 이유는 타이완의 뿌리가 대륙에 있다는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잉주가 효에서 주장한 화평, 분투, 진흥중화란 8글자에 대한 타이완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쫑텐TV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8%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는 8%에 불과했습니다. 타이완인들이 얼마나 전쟁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잉주는 난징에서 난징 대도살 기념관도 참배했습니다. 차잉원이 일본 친화적인 데 반해 자신은 반일 카드를 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난징 대도살 기념관은 장저민이 부친의 친일 행적을 분식하고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 건립했습니다. 모택동 때만 해도 일본의 난징 대도살은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난징이 함락됐을 때 모택동은 예난에 도주했던 데라 뭘 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택동 시절만 해도 중국인들은 난징 대도살이라고 하면 증국본의 군대가 태평 천국군을 도륙한 사건으로 기억했었습니다. 마잉주가 가는 코스마다 그를 보러 나온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마치 연예인이 등장한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 손을 흔들고 휴대폰으로 찍기 바빴습니다. 난징에 이어 마잉주는 고속열차편으로 우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우한에서 지도자의 숙소로 유명한 똥후 빈관에 묵었습니다. 똥후 빈관은 모택동이 38차례나 들른 곳입니다. 그리고 64개
외국 국가 원수급이 94차례나 묵은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 당국은 마잉주의 방문이 전 총통급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차이 잉원의 방미 스케줄은 초반부터 빛이 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차이잉원 총통의 방미의 즈음에 계획했던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백악관 NSC 조정관 존 커비는 차이 총통의 방미가 비공식적, 사적 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케줄에 대해서는 차이 총통이 알아서 할 일이지 거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행정관리들은 그녀와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이든과 국무장관 블링컨, 재무장관 옐런, 상무장관 레이먼드, 국방장관 오스틴이 차이잉원과 만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것은 중국에 대해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지 않을 거면 그냥 안 만나면 그만인데 이를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수그리는 겁니다. 이런 미국에 대한 타이완인들의 불신은 대단합니다.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백악관 안보고문 오브라이언은 공개 석상에서 아주 끔찍한 소리를 했습니다.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 민간인들에게 AK-47 소총을 보급해 빌딩에서 적을 사살하는 시가전 훈련을 하라고 타이완에 충고했습니다. 타이완인들은 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AK-47은 타이완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소총입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우크라이나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할머니가 AK 소총 사격 훈련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타이완 제야에서는 민진당의 고위층들, 예를 들면 라이칭더 부총통과 우자오시의 외교부장의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거주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면 차이잉원 정권 고위층 자녀부터 총을 들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 타이완 국민들의 세금으로 비싼 무기를 사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자녀들을 전장으로 몰아넣는 게 맞느냐는 여론도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슬라브 민족 간의 문제인 것처럼 양안 문제도 중화 민족 간의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타이완이 어떻게 되든 기본적으로는 남의 일입니다. 마 선생이 통일 전선 전술에 넘어가든 말든 그것은 소위 중화 민족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으로서도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시아로 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게 우리로서도 최선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